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은근히 숨겨진 영웅이었던 축구선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실뱅 윌토르입니다. 2000년 프랑스의 공격은 티에리 앙리와 트레제게란 엄청난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었고, 잉글랜드의 클럽 아스날은 앙리, 베르캄프 2명의 간판 공격수로 리그를 호령했습니다. 프랑스와 아스날에서 핵심은 아니었지만 윌토르는 두 팀의 공격에서 활약을 합니다. 유로 2000 프랑스 대표팀의 교체 공격수였던 윌토르는 4강전에서 PK를 획득해내며 팀을 결승에 올려놓았고, 결승에선 천금같은 동점골을 터뜨려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축구 중흥기에서 그가 A매치 92경기나 뛰며 26골을 넣었으니 롱런까지 한셈. 아스날에서는 벵거 감독이 고사하던 축구에서 공격의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2000-2001 시즌 15골을 넣어서 앙리에 이어 아스날 팀 내 득점 2위에 오릅니다. 입단 때부터 3시즌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 20개씩을 꼬박꼬박 넣어주며 아스날에게 4개 우승 트로피를 안겨주었습니다. 9위는 박지성입니다. 한국인 1호 프리미어 리거인 그는 2005년 맨유 입성을 할 때까지만 해도 폴 스콜스, 라이언 긱스, 호날두, 프레처 같은 미드필더들과 경쟁을 이겨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그는 첫 시즌 2000분이 넘는 시간을 출장하며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그가 언성 히어로라고 불린 이유는 2개의 심장으로 불리며 미친 활동량을 보여주었고, 맨유의 전술적 바퀴에 기름칠을 했습니다. 7시즌 동안 올드트래포드에서 활약하며 9개의 메이저 우승을 이루는데 일조한 박지성은 팀을 위한 헌신, 이타적인 플레이에 퍼거슨 감독도 어떤 역할을 부여해도 해내고 많은 선수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8위는 루이 사하입니다. 2000년대 중반 맨유의 공격은 호날두와 루니라는 대표 공격수들이 간판이었지만 그 뒤에서 묵묵히 루이 사하가 있었죠. 잔부상에 시달리긴 해도 복귀만 하면 좋은 폼을 꾸준하게 보여줘 이적 차트 리그 10경기에서 7골을 터뜨려줍니다. 박지성이 이적해온 2005-2006 시즌 그가 팀에서 14골을 넣어주었고 다음 해엔 15골을 넣었습니다. 이 정도로 헌신하며 득점을 해줬지만 부상이 많았던 선수였기에 팬들에게는 애증의 대상, 유리 몸만 아니었다면 반 니스텔 루이를 완벽하게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06-2007 시즌 맨유가 리그 우승을 4년 만에 할 때 루이 사하는 후반기 부상을 당하고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음에도 전반기에만 그는 8골을 넣어주며 전통적으로 슬로우 스타터였던 맨유의 리그 초반 성적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7위는 에스테반 캄비아소입니다. 라리가와 세리에 A에서 많은 우승을 경험했던 그는 특히 인터밀란에서 찬란한 꽃을 피웠는데 무리뉴 감독이 추구하던 축구에서 공수의 연결고리와 공격, 수비 만능에 가까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세리아 최고의 미드필더라고 그를 칭송했는데 2010년 챔피언스리그 4강 바르사전에서 사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를 상대로 버틴 그의 모습을 축구팬들은 보았습니다. 좋은 기술과 골도 잘 넣었고 플레이메이킹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역까지 다 할 줄 알았던 캄비아소. 레스터시티 말년엔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기동력이 떨어진 팀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을 정도로 그는 언성 히어로의 표본이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나는 캄비아소와 트래블의 영광을 함께 행복했고 그는 내게 큰 의미를 주는 선수 중 한 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6위는 딕 카윗입니다. 네덜란드 리그에서 활약하던 2000년대 중반 카윗은 엄청난 득점력을 내뿜던 공격수였고 실제로 리그 득점왕을 하는 등 경기당 1개씩 공격 포인트를 쌓은 화려한 선수였습니다. 2006년 여름 리버풀로 이적하면서 베니테즈 감독은 적극적으로 주전으로 썼지만 페이에노르트 시절과 역할은 달랐습니다. 페이에노르트 때는 좀 더 공격적인 임무를 맡았다면 리버풀에선 좀 더 팀 중심을 잡았습니다. 엄청난 활동량과 헌신적인 움직임으로 높은 공수 기여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빛나지 않았지만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하며 리버풀 공격 한 자리를 차지했기에 팀을 위해 뛰는 모습에 리버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리버풀에서 6년간 헌신했던 그는 고향팀 페예노르트로 돌아가 2017년 페예노르트를 18년 만에 네덜란드 챔피언에 올려놓는 동화같은 이야기를 쓴 뒤 축구화를 벗었습니다. 5위는 루카스 바스케스입니다. 스타들이 즐비하고 자기 개성이 강한 선수들이 많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바스케스는 묵묵하게 축구 안팎으로 축구 선수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윙어로 누구보다 많이 뛰며 헌신적인 플레이에 윙어와 윙백을 가리지 않는 멀티성, 중요한 경기들에서 한 칸씩 해주는 스타성까지 최정상팀에서 로테이션 멤버로 불만 하나 없이 누스 시절 포함 17년을 레알 소속으로 꾸준하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베니테즈 감독 시절엔 호날두의 조력자, 지단 감독 체제에선 부상이 잦은 베일의 백업 자원, 카르바알이 부상을 당할 땐 종종 오른쪽 풀백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희생정신과 성실함에 팬들이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죠. 4위는 이바노비치입니다. 2015년 2월 첼시의 무리뉴 감독은 이바노비치는 첼시가 영입한 최고의 선수다 라고 극찬을 합니다.
첼시가 2008년 이바노비치를 영입할 때 쓴 이적료는 160억. 오른쪽 측면 수비수이면서 강한 몸싸움과 뛰어난 공중볼 처리 능력으로 첼시의 수비를 든든히 지켰고 공격 가담에도 능해 덕분에 골 넣는 수비수로도 유명했습니다. 2014년 홈 극강의 맨시즌에서 결승골을 넣어 홈 첫 패배를 안겨주기도 했고 2015년엔 리버풀과 리그컵 준결승전 헤더골로 팀을 결승에 올려놓았습니다. 첼시에서 10년을 뛴 그는 두 번의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서기도 했습니다. 3위는 이반 라키티치입니다. 2014년 세비야를 떠나 바르셀로나로 입단을 한 라키티치는 전 시즌 라리가 베스트 11에 선정되고 세비야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안겨준 선수였습니다. 세비야에서 에이스였던 것과 다르게 바르셀로나에선 헌신적인 수비력으로 팀 선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공격을 할 땐 차분하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주면서 수세 때는 오른쪽 측면 커버를 열심히 하며 보이지 않는 승리 원동력이었던 라키티치였습니다. 이적 첫해 트래블의 숨은 주역이던 그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보다는 묵묵히 팀 전술을 소화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2019년엔 너무 많이 뛰어서 혹사에 시달렸는데 불만 하나 없던 그였죠. 2위는 질베르투 실바입니다. 2002 한일 월드컵에서 브라질의 우승을 이끌고 아스날로 이적한 실바는 2003-2004 시즌 비에이라와 중원 콤비로 EPL 무패 우승에 일조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매 경기 살신성인의 자세와 빈틈없는 플레이로 무적의 벽으로 불렸는데 덕분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브라질 대표팀에서 93경기나 뛰기도 했습니다. 2006-2007 시즌 아스날의 중원 자원 중에 두 자릿수 골을 넣은 선수가 단 한 명, 질베르투 실바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시 반페르시, 아데바요르, 앙리 등의 공격수군들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2008년 유망주 플라미니를 주경하는 벵거 감독과 30대에 접어든 실바가 주전 경쟁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결국 그는 팀을 떠나 그리스로 가야만 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페르난지뉴입니다. 페르난지뉴는 2013년 534억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맨체스터 시티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500억이 넘는 거액의 이적료였으니 당연히 주전으로 썼지만 당시 28살이던 페르난지뉴가 맨시티에서 무려 9년을 뛸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딱 한 시즌만 제외하고 리그에서 매 시즌 30경기 이상 출전하는 철강왕 모습도 보였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위치하며 맨시티의 중심을 잡았던 그는 후방에서 굳은 일을 맡았고 수비진 줄 부상 속에선 센터백으로 나서며 안정적인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주장을 맡은 2020년부터 체력적인 문제로 출장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그는 선수단을 소집해서 맨시티를 대표할 책임 그리고 구단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2021년 팀 내 황금기를 이끌었던 아게로 실바, 콤퍼니 등이 팀을 떠날 때 그는 마지막까지 남아 백업 멤버로 활약했고 2022년 계약이 만료되어 브라질로 돌아갔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24년 빅클럽에서 욕을 끊임없이 먹지만 결국 중요할 때 한방 해주는 기복의 주사위형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